큰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영원한 대장부엉이 이해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쁘신 중에 저희 이렇게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첫 방송에 모시고 싶어서 일찌감치 연락을 드렸고요. 시청하고 계신 이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선대위 얘기나 이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재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제가 머리가 세 개입니다. 지금 중앙당 선대위의 공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광주에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서 서울, 세종, 광주 사이를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총리님께서 광주도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역구는 이제 세종이시고요. 광주하고 별 인연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 보니까 5.18 유공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1980년 광주 그 참사 때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해서 그 감옥살이를 2년 반 동안 했죠. 그때 재판 받으면서 제가 우리가 내란음모 한 게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당신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징역 살고 나가서 10년 내로 잡아넣겠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고 나왔는데 네. 8년 만에 광주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 청문회를 노무현 대통령은 50 청문회를 하고 저는 광주 청문회를 해서 광주 그 참사 현장, 조선대학교 뒷산 또 그 광주 교도소 또 성정동이라고 어린 아이들 그 쓰러진데 이런 데를 샅샅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전두환 군사 정권 5.17 계엄령 포고령으로 구속이 된 바가 있으시고요. 그때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광주 유공자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광주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광주에 대한 그 부채감,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적에 그 피해를 입을 때 그걸 막아주지 못한 그런 부채감, 마치 우리가 세월호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부채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광주는 국민 공통의 어떤 네. 장소였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광주에서 있었던 진실을 알리려고 네. 사진도 찍고 뭐 비디오 테이프도 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 그 자체가 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후보님의 이 광주와 호남에 대한 그 진심 같은 것들이 이번 그 선거 운동 기간에도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 시청하시는 중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TV에서 제작하고 문재인 공식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이 되는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지금 제 머리 뒤로 로고가 있는데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가렸어요.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그래도 저기 문 후보님의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습은 안 가려서 다행이에요. 그 정도 네. 충성심은 당연히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데일리 백프리핑의 초대 손님으로 우리 대장부엉이 해찬들 이해찬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사실 너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해찬 의원님의 칭송만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막 빨간 볼 수가 하트가 없습니다. 막 계속 나오고. 네. 그런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해찬 의원께서 다른 이런 그 SNS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많은 인기를 끄셨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 막 좋아했다면서요. 오는데 네. 젊은 그 여성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요. 네. 거기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사진 찍다가 왔는데 그 사람들 되게 팟캐스트를 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해찬 의원님의 인기를 좀 뒤로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네. 집중해야죠. 네. 그 오늘 이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 선거 벽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저 봤습니다. 봤는데 네, 그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고 네.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인재한 그런 모습을 봐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12년도에는 어떻게 먼 쪽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벽보여 가지고 예, 예. 친밀감이 없었는데 이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눈을 마주하고 예, 있는 아주 듯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그때는 좀 검정색 바탕이어가지고 예. 약간 어두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아주 예, 밝은 톤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번이라는 것이 참 감회가 예, 새롭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습니다. 네. 제가 기호 1번을 달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1번 문재인이 선거 운동복을 입으셨는데요. 이 옷은 선거 운동원으로 운동으로 등록된 등록된 사람만. 예, 옷을 예.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두 MC는 이런 그냥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등록을 네. 하세요, 그러면. 예, 그 지금 등록 과정 중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시고 싶어가지고 이 그 처리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예. 전혀 근거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 의원님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1번 달고 선거운동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1 기호 1 밑에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있지 예.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선거벽보 그 나온 것을 SNS에서 올라온 것을 좀 봤는데 당명을 뺀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마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유소속 후보가 왜 무소속 후보처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견해라든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좀 포스터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을 내세우는 게 그게 필요한 필요한 지역에서는 데는. 그걸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 8조에 네. 정당의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87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87억 원을 보조를 받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근데 그 당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헌법 정신을 그 맞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입니다. 예. 그거야말로 진짜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렇죠. 뜻이 딱 예.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 모습만큼이나 저희 후보님이 그 2012년 때와 어떤 그 내면과 어떤 마음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거든요. 이 12년도에는 사실 후보님이 당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캠프만 갖고 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당을 그 당시 당력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때 들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인권변론을 하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당적 가지고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출마하시기 전에 저가 한번 그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당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알고 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된 선거를 해야 된다. 이제 맞으면 그 당정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셨는데 어떤 후보는 그때도 자기는 당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 대표였었는데 세계 천지에 그 정당 없이 그 대통령 한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막 바르르한 거를 바르르. 그때 봤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명을 당명을 뺐다가. 뺀 포스터를 내놓는 거를 막 미안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당에 돈이 간 거거든요. 87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개인 후보한테 간 게 아니고 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에 맞춰서 돈을 준 거거든요. 네. 그 당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거면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을 내놔라. 여기까지는 아니. 아직 주진 않았으니까 안 받으면 되죠. 안 받으면. 그게 또 일반적 에티켓 아닌가. 예. 예, 예. 그 저기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올려주신 분 성함은 제가 빨리 지나가서 아이디를 캐치를 못했는데요. 우리 기왕 이제 그 유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척하는 그 당의 대표께서 자꾸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지금 댓글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뭐 같이 당을 한 지가 네. 벌써 한 거진 25년 네, 이렇게 네. 된 분입니다. 그래서 잘 알죠. 그리고 저한테는 나쁜 소리를 안 해요. 문재인 후보한테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나쁜 소리 하면 제가 대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점잖으시니까 그런 잘 대받고 그러진 않는데 그분이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분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건 너무 개념치 말고 예. 문재인 후보답게 그 아주 당당하게 아주 또 신사답게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이 조금만 더 지나친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찬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댓글에도 그러시네요. 무서우니까. 그 사실 지난주 초에는 비슷한 양강 구도로 이거 가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주중에 있었던 것이 이제 저희 선대위가 잘 꾸려지고 TV 토론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차이가 꽤 다시 벌어졌잖아요. 어떤 점들 때문이라고 보세요? 지난주가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 출렁했던 거는 실제 여론이 그런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몇 군데 언론사가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징계를 받았죠. 네. 발표 금지, 인용 금지 된다고. 그 참 우리가 뭐 저런 신문사가 저럴까 할 정도로 좀 의외였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에도 조사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열흘 전에 이루어진 조사는 사실적인 조사가 아니고 조작된 조사였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요즘에 나오는 조사는 오늘 제가 점검해 보니까 작은 거는 1.2%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큰 거는 12%까지 차이 나는 네.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샘플링을 할 적에 무선을 몇 프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표준은 한 20%만 사용하는 게 표준입니다. 네. 근데 보통 50%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우리 후보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10%당 2% 내지 2.5%를 추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많이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 그 큰 원인이 이 단설 어린이 유치원 네. 그 파동인 것 같아요. 여성 쪽에서 우리 후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손자가 있는데 단설 유치원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설 유치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왜 단설 유치원은 오후 4시까지 그 애들 그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또 추가 수업도 해줄 수가 있는 데가 단설 유치원이고요. 병설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아마 그날 하루를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의미로 그 대머리 발언을 해서 그걸로도 또 많은 표를 까먹고 그날 여러 가지 근데 정책적인 그 제가 그 오기를 발언을 보면 느끼는 네. 건데 이 기본적으로 서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예, 모르는 그 사정을 거죠. 맥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2년 동안 할 때 네. 이사장 맡아주셔서 저희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께서도 초기 초대 예, 이사장이셨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이사장이죠. 노무현 재단에 이 어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그 맞으면 계승해서 그 가는 정당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랜 동지입니다. 한 30년, 네. 87년 6월 항쟁 때부터 동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하고 제일 뭐 친하고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진실한 사람이죠. 아주 진실하고 맞으면 헌신적이고 또 그 사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사심 있는 사람하고는 뭘 잘 못하는데 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장부에서 뭐가 아님 전혀 아닙니다. 아주 따뜻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당황하게. 제가 이제 네. 야.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네. 제가 억지로 말하자면 네. 설득을 해서 그 11년도에 이제 끌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정치는 안 한다. 네.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막 휘둘리기 그런 거 싫어하고 약간 좀 내성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맡으면 책임 있게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봉화 막걸리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먹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고집이 세서 쉽게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그 대신 예? 한번 마음을 맡으면 먹으면 아주 그다음에 뭐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모든 네. 일을 그렇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 우리 보니까 예. 저기 유소속인데도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있는 당의 대표를 이기시는 우리 해찬들 의원님. 그런데 그 해찬들 의원님을 당황하게 하는 저 칭송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네. 잠시 긴급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네. 이게 뭐지? 지금 방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문재인 후보님 팬들 분께서 우리 SNS 본부에 보내신 이른바 조공. 네. 오늘 저녁에 SNS 본부가 있는 우리 대단빌딩 캠프로 직접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목표를 우리 캠프 분들 전원 3kg 이상씩 찌우는 게 목표다. 반대로 보여줘야 돼. 반대. 예. 이 뒤, 그런- 뒤야. 센스 있으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런 협찬 상호가 보여도 되는 거예요? 예? SNS 방송에서는 이런 거 보여도 되나요? 예. 뭐 인터넷 방송에서 보여도 네. 상관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또 상호가 나오면 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네. 이 회사에서도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22일 동안 긴장을 결코 아무리 이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예, 이건 우리가 맡은 일이 그냥 사적인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 과업입니다. 우리 국가의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필리핀 같은 데 보십시오. 정치가 잘못되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아주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그리고 꼭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런 저는 그걸 삼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또 절실한 심정으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가지고 그 마음을 단단히 갖고 해내는 것이 이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문 후보님에 대한 키워드를 좀 준비했는데 함께 네. 이해찬 본부장님과 좀 알아볼까요? 선대위원장님과 그 하나는 고구마인데요. 네, 고구마. 예, 고구마의 이미지로 어떻게 좀 말을 풀어보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 저게 나왔을 때 네. 그 고구마가 무슨 뜻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 어려서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고구마 먹고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되게 쌀밥 먹고 든든해야지. 밥 못 먹는 사람이 그 고구마 먹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고구마, 친구들이 감자 다 그렇죠. 도시락 못 사오는 사람들이 고구마나 감자를 싸가지고 바가지에다 싸갖고 와서 네. 점심 대신 먹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든든하다는 뜻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답답하다라는 뜻으로 누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든든하다는 걸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식량이 돼주는 예, 존재. 예. 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약하시지 않았나요? 예. 뭔가 더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다기보다 제 한 방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 네. 저기 위원장님 진도 나가세요. 그러면 일단 요 옆에는 어떤 이미지인가? 특전사 문재인. 예. 네. 그게 이제 그 안보 문제를 뜻하는 건데 예. 저는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간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막 끌려갈 때 아닙니까? 끌려갈 때인데 특전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은 잘 안 보낼 때인데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인한 체력을 이제 단련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누가 스탠딩 토론하면 몸이 허약한 거 아니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전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특전사라고 하면은 그 의식도 아주 강인하게 시키고 훈련도 강인하게 받고 또 동지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특전사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한번 좋은 아주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든든해요. 예, 든든한 특전사 내지 든든한 고구마. 예, 든든하다가 공통의 키워드네요. 네, 그러네요. 속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몸도 든든하고. 몸도 든든하고. 예. 네. 문 후보께서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지금 이 의원님께서 든든하다는 이렇게 훌륭하신 그 편안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뭐 소위 이제 우리 대장봉 어록 많이 돌아다니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선거철만 되면 헷가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뭐 좀 헛발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해찬들님 또 1승 이렇게 답이 달리거든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선거철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제가 헷가닥이라는 그런 저속한 표현은 안 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한테 만든 용어입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살포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살포시 네. 가는 사람들이. 예. 네. 왜 그럽니까 그런데? 수학을 잘할 줄 알아야 네. 뭘 잘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수도 모르면은 잘 못 따져요. 그래가지고 균형을 잃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큰 권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나도 편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좀 자기를 프로모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게 살포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살포시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살포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예. 끝까지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의 의미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선대위원장으로서. 예, 이번 선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것이 지난 12년 선거에서 졌고 또 7년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맞으면 무면허 운전수한테 차를 맡긴 그런 기억이 돼 버렸는데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민생도 일으키고 민주주의도 일으키고 한반도 평화도 가져오고 이런 국민들이 소통하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환경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 기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하늘이 주셨는데 또 광화문 촛불이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완수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가서 낯을 들을 수가 없을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절실한 심정으로 끝까지 이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좋은 점을 잘 받았기 때문에 특히 김대중 대통령한테서는 인내력을 물려받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서는 열정을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당과 함께 하면은 이 나라를 아주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 이해찬 공동 선대위원 모셔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5월 9일 대선 전에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 내지는 마무리 점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건강 잃지 마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됐을 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 업무를 봤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 이상으로 이제 아주 기쁠 겁니다. 그렇게 당선되면은 여기 계신 유정아님, 유정열님, 제가 무지하게 좋은 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생 한 번 먹어볼 네. 술을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돌아와요? 예, 제가 두 분 모시고 아주 네. 맛있는 네. 평생에 한 번 먹을 술을 한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듣던 네. 말씀 중에 살포시 이후에 네. 아주 제일 즐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영원한 대장부엉이 이해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찬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저희 이렇게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첫 방송에 모시고 싶어서 일찌감치 연락을 드렸고요. 그 시청하고 계신 이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 선대위 얘기나 이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재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제가 머리가 세 개입니다. 지금 중앙당 선대위의 공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광주에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서 서울, 세종, 광주 사이를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저 의원님께서 우리 총리님께서 광주도 가셨다고 하셨는데 지역구는 이제 세종이시고요. 광주하고 별 인연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 보니까 5.18 유공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1980년 광주 그 참사 때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해서 그 감옥살이를 2년 반 동안 했죠. 그때 재판 받으면서 제가 우리가 네. 거기에 둘러싸여 가지고 막 사진 찍다가 왔는데 네. 그 사람들 되게 팝캐스트를 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해찬 의원님의 인기를 좀 뒤로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인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네. 집중해야죠. 네. 그 오늘 이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 선거 벽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저 네. 봤습니다. 봤는데 네, 예, 그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고 네.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인재한 그런 모습을 봐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12년도에는 어떻게 먼 쪽을 응시하는 것 같은 그런 벽보여 가지고 예. 친밀감이 없었는데 이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눈을 마주하고 예, 있는 아주 듯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그때는 좀 검정색 바탕이어가지고 예. 약간 어두운 감이 있었는데 이번 아주 밝은 톤이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번이라는 것이 참 감회가 예, 새롭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습니다. 네. 제가 기호 1번을 달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1번 문재인이 선거 운동복을 입으셨는데요. 이 옷은 선거 운동원으로 운동으로 등록된 사람만. 예, 옷을 예.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두 MC는 이런 그냥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등록을 네. 하세요, 그러면. 예, 그 지금 등록 과정 중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시고 싶어가지고 그 처리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예, 여러 가지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 그 자체가 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후보님의 이 광주와 호남에 대한 그 진심 같은 것들이 이번 그 선거 운동 기간에도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 시청하시는 중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TV에서 제작하고 문재인 공식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이 되는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지금 제 머리 뒤로 로고가 있는데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가렸어요.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그래도 저기 예, 문 시청하고 후보님의 계십니다. 모습은 안 가려서 다행이에요. 그 정도 네. 충성심은 당연히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데일리백 프리핑의 초대 손님으로 우리 대장부엉이 해찬들 이해찬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사실 너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해찬 의원님의 칭송만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막 빨간 도저히 볼 수가 하트가 막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네. 예. 그런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해찬 의원께서 다른 이런 그 SNS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많은 인기를 끄셨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 막 좋아했다면서요. 오는데 네. 젊은 그 여성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요. 내라는 뭐 한 게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당신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징역 살고 나가서 10년 내로 잡아넣겠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고 나왔는데 네. 8년 만에 광주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네, 제가 광주 청문회를 노무현 대통령은 50 청문회를 하고 저는 광주 청문회를 해서 광주 그 참사 현장 조선대학교 뒷산 또
그 광주 교도소 또 성정동이라고 어린 아이들 그 쓰러진데 이런 데를 그때 샅샅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전두환 군사 정권 5.17 계엄령 포고령으로 구속이 된 바가 있으시고요. 그때 구속된 사람들이 모두 광주 유공자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광주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80년대 그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은 광주에 대한 그 부채감,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적에 그 피해를 입을 때 그걸 막아주지 못한 그런 부채감, 마치 우리가 세월호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부채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광주는 국민 공통의 어떤 네. 장소였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광주에서 있었던 진실을 알리려고 네. 사진도 찍고 뭐 비디오 테이프도 구하고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 의원님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1번 달고 선거운동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1기호1 밑에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선거벽보 그 나온 것을 SNS에서 올라온 것을 좀 봤는데 당명을 뺀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마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유소속 후보가 왜 무소속 후보처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견해라든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좀 포스터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을 내세우는 게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걸 내세우고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헌법 8조에 네. 정당의 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87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87억 원을 보조를 받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근데 그 당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헌법 정신을 그 맞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입니다. 예. 그거야말로 진짜 뭐 눈 가리고